네, 네 가지 있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네 가지 이 뉴스들 잘 알고 계시면 뉴스의 강을 아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널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뱃사공 이우영입니다. 자, 오늘 어제 그 네 가지 있는 뉴스 중에서 한 가지 청취자분들이 맞히셨습니다. 네. 대단하더라고요. 네. 자, 오늘도 문자 샵 0945번입니다. 유료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으로 네 가지 있는 뉴스 중에 이우영 아나운서의 원픽이 뭔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네요. 네, 지난 12일 발사 때도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랬죠. 13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6시와 6시 37분, 그 6시 42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는데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 도발이고요. 네. 올해 들어서 17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그 앞서서 오프닝에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현재까지 사거리와 고도 등 구체적인 비행 재원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위성 발사라고 또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권역을 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전 세계적인 대응이나 제재의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자, 결국은 좀 조사가 나와 봐야겠지만 제일 우려되는 게 이른바 ICBM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아니냐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합참이 언론에 공지하면서 동해상이란 표현 대신 더 폭넓은 동쪽이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중장거리 미사일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한미 정보당국이 최근까지 평양 순안 비행장 일대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 준비 동향이 있어서 예의주시를 해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ICBM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오늘 NSC에서도 추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네. 우리 군 당국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 ICBM 발사 확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로 오늘 새벽을 가장 발사 확률이 높은 시간대로 보고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사실 북한 내부에 북한의 주요 인사에 또 장례가 있었고 또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좀 예측을 했었죠. 우리 군 당국도. 자, ICBM 발사일지 아닐지도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대통령이 오늘 NSC 주재 회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죠?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7시 30분 국가안보회의 NSC를 소집을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두 번째 무력 도발인데 윤 대통령 주재 NSC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 12일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때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점검회의가 열린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건 외교적인 표현일 수 있겠고 이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게 위협만이 아니라 뭔가 대화의 요구거든요. 자, 달라 이 소리일 수도 있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도 도발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 딱 도착하기 직전에 도발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이 무력 도발이 예측을 됐었는데요. 한미 군 당국은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발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오후 일본을 떠난 다음 날 이뤄진 건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미일 정상회담 결과 등을 겨냥한 무력 시위의 성격이 아니냐 이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입장도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중국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IPEF라든지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행보가 있었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국은 용인했을까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한미 당국은 어떤 입장으로 지금 조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나요? 네, 일단 한미 군 당국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겠지만 미사일 공동 대응 등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네. 오늘 그 발사 수위에 따라서 지난 2017년 7월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에 한미 간 공동 대응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네. 만약에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 도발일 경우에는 미국의 전략 자산 출동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ICBM으로 최종 확인이 된다면 한미 군 당국은 미사일 사격과 전투기 출격 등 공동 대응 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음 달 초에 항공모함 등 미군 전략 자산이 동원된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대강 대치로 가서 전쟁 위기 같은 것들이 나오면 사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럽거든요. 좀 북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라는 걸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보고 두 번째 소식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경유차를 운전을 하는데요. 네. 주유소 갈 때마다 특이한
풍경이 있습니다. 원래 경유 가격이 한 200원 정도 쌌는데 요즘 더 비싸요. 네, 맞습니다. 오늘 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요. 전날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경유 평균 가격이 전날보다 2원 55전 오른 2,000.93원으로 2,000원이 넘었네요. 네, 국내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은 게 이 전국 판매 가격 통계가 집계된 2008년 4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인하 조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가격이 내려간 거 아닌가요? 네, 지난 1일 이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로 인해서 경유 가격이 내려갔었는데요. 네. 3일 이후에는 그러니까 5월 3일 이후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1일에는 처음으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기도 했죠. 자, 원인은 지금 뭐 국제 정세가 다 불안정합니다.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사건들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에 농산물 가격도 오름세를 보인다고 소개를 밀도 특히 해드렸었는데요. 대표적이죠. 네, 기름값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경유 가격 급등을 고려해서 경유 운송업자들에게 주는 경유 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을 기존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낮췄고요.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뭐 출퇴근이나 자가용 이용자들은 차 두고 지하철을 타도 되는데 이렇게 경유차를 운행해서 생계 혹은 산업에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정부에 지금 대책을 요구하면서 총파업도 예고했네요. 네, 특히 이제 화물 노동자들이 그 대상자들인데요. 네. 화물 노동자들이 경유값 급등에 맞물려서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운송료 인상, 안전운임제 등의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화물연대는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해서요. 지금 물류 대란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안정세 찾아야 될 텐데 일단 국제 경유 가격은 좀 상승세가 멈췄다고요. 네, 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이제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그렇죠. 항공유 수요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경유 가격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참 많은 분들 특히나 자영업자분들이나 이 화물 운송 사업자분들의 좀 주름이 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에 또 다른 지하철, 그러니까 새로운 지하철 하나가 개통됐다고요. 네, 우이 신설선에 이어서 서울에서 두 번째로 운행되는 경전철인데요. 바로 신림선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여의도 색강역부터 서울대 정문 앞을 연결하는 신림선 도시철도를 오는 28일 개통한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네. 이게 신림선은 보니까 여의도 색강역에서 관악산역까지 총 11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네. 한 7.76km 정도 길이가 됩니다. 9호선 색강역하고 연결이 되고 1호선 대방역이고요.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실 그 구간에 이 경전철이나 모노레일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드디어 이제 만들어졌고요. 인구가 좀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이 좀 대폭 단축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로써 여의도 셋강역에서 그 관악산역, 서울대역까지 출퇴근 시간대가 원래는 버스로 가면 약 50분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요. 네네. 통행 시간이 이제 16분으로 단축이 되는 겁니다. 네. 거의 3분의 1이 넘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네요. 신림선은 배차 시간은 출퇴근 시에는 3.5분, 평상시에는 4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네. 하루 최대 13만 명이 수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차는 새벽 5시 반에 시작을 하고요. 또 요금은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기존 지하철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개통식도 열리나요? 오늘 27일에 보라매 공원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네, 27일에 보라매 공원에서 개통식이 열리고 그 다음 날인 28일부터 개통한다고 네, 합니다. 개통 시점 잘 확인하셔서 그 지역에 계시는 청취자분들 잘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는 골든 부츠 손흥민 선수. 저는 이분 때문에 힘들어요 요새. 네, 왜죠? 집에 꼬맹이가 있는데 네. 축구와 손흥민에 지금 열광하고 있어서 지갑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금이 환영했네요. 네, 어제 오후 5시쯤이었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A 입국장에 네. 갑자기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환호와 박수가 들렸습니다. 네. 흰색 반팔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의 손흥민 선수가 등장을 한 건데요. 어제 라디오와 TV를 통해서도 그 장면을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참 너무 멋진데 그 골든 부츠 굉장히 역사적이에요. 아시아 최초이기도 하고 정말 번쩍거리죠. 네, 세계 최고 레벨의 축구 무대로 평가받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는 최초인데요. 득점왕을. 팬들을 향해 손을 계속 흔들던 손흥민 선수가
트로피인 골든 부트를 이렇게 관계자로부터 넘겨받아서 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떤 뭐 본인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특징상 응원해 주시는 국민들 몫이기도 하다 이런 메시지 같기도 하고. 네. 자, 뭐 손흥민 선수 그렇게 공항에서 환영받고 갔습니다. 뭐 골 장면도 그렇고 성과도 대단한데 이 경제적 파급 효과도 있다고요. 무려 2조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지난 2020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조사를 한 건데 손흥민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1조 9,885억 원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게 뭐 축구 시장에서의 가치, 그다음에 손흥민에 의한 대유럽 소비재 수출 증대 효과 등등 해서 2조 원에 육박한다는 추산인데요. 네. 보면 이게 2년 전 조사지 않습니까? 아, 네. 이번에 득점왕도 했고 또 다가오는 월드컵에서의 활약에 따라 파급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제 유발 효과에 제 돈도 한 2만 원 아,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가 시즌이 끝나서 귀국한 것도 있겠지만 월드컵 앞두고 지금 대표팀이 A매치를 하는데 여기에도 포함되겠죠? 네, 손흥민 선수는 주장이죠. 우리 대표팀 벤투호가 6월 2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 바로 저희 옆입니다. 네네. 네, 여기서 이제 세계 최강 브라질을 상대하는데요. 아, 네. 이후 6일에는 칠레전, 10일에는 파라과이전을 갖고요. 4차전 상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네. 브라질전 티켓 구매는 오늘 오후 5시부터 가능하고 1인당 구입 한도는 최대 4장까지라고 합니다. 네, 표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요즘 사실 신조어 중에 피켓팅이라고 피켓팅 네. 뭔가요? 피가 튀는 전쟁 같은 아. 티켓팅이란 말입니다. 원래는 이제 피켓 들고 시위하거나 그렇죠, 예. 얘기하는 건데 피켓팅 티켓 구하기 어렵다. 네. 그리고 지금 브라질, 파라과이 등은 아무래도 본선 우리가 속해 있는 조에 팀들을 좀 예상한 연습이다 그렇죠. 보이네요. 그죠? 네, 우루과이전을 아무래도 대비한 매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이제 브라질전 예매를 오늘 시도를 할 생각인데 네. 예매가 예전보다 어려워져서 제가 이게 이 5시라는 걸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피켓팅 열심히 하시고요. 네. 자, 4가지 있는 뉴스 이우영 아나운서가 선정한 첫 번째 뉴스. 한 가지 뉴스는 뭘까요? 제가 선정한 뉴스는 그래도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좀 모든 국민들의 걱정이기도 하죠. 저도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경유값인데요. 왜냐하면 네. 지금 물가 인상률이 올라가고 있고 금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름값 같은 것들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경제적인 부담 큰데 새 정부가 좀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네요.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